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무역 경제전, 그 중에서 무역 보복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는 뒤로 물러섭니다. 배후 조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용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대중선동을 이용해서 관제 시위를 벌입니다. 반환데모라든지 반일데모라든지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조장합니다. 대규모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그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국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요, 또 입국을 까다롭게 합니다. 또 그리고 다른 품목에 관련돼서 이렇게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또 행정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 타겟이 될 기업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타격이 되고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피하죠. 그런 반면에 이렇게 간단한 것들, 그러니까 상대국에만 피해가 가거나 상대 기업만 피해가 가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전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또 하이닉스 반도체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업체들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현지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사드 배치 때는 그 롯데마트를 타겟을 삼았죠.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고 끝내 이제 철수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고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히토류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어서 히토류를 수출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히토류 생산이라는 것이 결국 그 상당 부분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든요. 그걸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근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법률이 강화되지도 않고 인민의 삶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유해한 히토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값싼. 그런 것을 갖다 썼던 겁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각 나라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제 교묘하게 중국이 그런 심리전 이런 걸 동원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동원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편 타격이 될 만한 호주 같은 경우는 포도주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또 필리핀에는 파인애플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물론 중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 중간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중국이 먼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무역 보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같이 무역 보복을 하고 그러면 중국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헤아려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론전, 심리전, 미디어전, 인지전을 총동원하는데요. 흔히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포섭해놨던, 그렇게 매수해놨던 종중단체, 또 친중단체, 그리고 샤프파워라 말씀을 드렸죠. 약점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잡고서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보복을 해서 한국 경제는 몰락을 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지식인이나 학자, 친중, 종중,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 이런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얼핏 들으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어차피 중국도 상당히 산업이 고도화돼서 우리하고 대부분 경쟁 관계나 우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와 협력 관계는 그들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끊을 테고요, 우리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런 원리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공포심과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여론전이고
인지전이죠.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종중인사고 누가 친중인사고 어떤 사람이 매수당에 있는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당히 과장되거나 왜곡돼서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런 걸로 봐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종중, 친중, 그리고 엮여 있구나. 어떻게 매수당하고 있구나. 어떻게 약점을 잡혀 있구나. 이런 것이 은연중에 다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외교전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식 유감을 발표하고 반대 표명을 하죠. 자기네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하기 어려웠을 때는 상당히 점잖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일국의 외교 적 언사가로서는 민망할 정도의 망발을 일삼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특히 공산당의 수법이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그것을 뭐 어떤 조폭 집단도 그렇게 성명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민망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죠. 그런 부분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교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국내를 돌고 막 항의를 하고 다니고 만나는데요. 결국은 보면 정중 인사와 친중 인사를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당을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일종의 선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실리를 생각하고 한국의 자존심을 생각을 해서 아주 무례하고 절차나 또 그런 매너에 벗어난 중국의 모습을 보면 준엄하게 꾸짖을 줄 알아야 하는데 같이 부안애동하면서 아주 민망할 정도의 종중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정말 정말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베트남을 보십시오. 같은 좌파나 같은 공산주의도 중국에 굴종적으로 어디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유독 한국만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중국, 또 북한에 대해서 불정적인 모습, 종북, 종중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좌파들은 퀄리티도 낮지만 정말 자존심도 없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막연한 공포심,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때가 되면은요, 경제 교류를 다 하고, 때가 되면 안보도 협력할 때 하고 협력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잡아서 자존심 있게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역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겠죠. 히토류 중국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국 값싼 농약에 찌든 배추 안 사도 됩니다. 우리가 다변화하고 우리가 더 저가 배추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극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굴종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다른 타격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무역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을,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발, 무례한 언사, 이런 것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륙했고, 현재는 중국 공산당들이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처녀들이 항상 잡혀갔죠, 중국에. 여러분, 몇천 년의 적인 중국의 무례한 모습에 언제까지 굴종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계속 이렇게 짓밟히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딸들이 중국 사람이 발 마사지를 하고 중국 공산당한테 팔려갈 날이 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존심 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수법이 너무 빤합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그 수법, 그런 무역 보복전에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유달리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의 그 어떤 속국 유사한 형태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야만과 남의 장기나 적출에다가 몰래 밀매하는 그런 야만 집단, 그리고 일당 독재가 횡행하고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자유중국으로 만들어야죠. 야만을 문맹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폭력과 사륙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내고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선사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의연한 마음으로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 공산당 그 소수 집단을 좀 응징하고 자유중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